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삼굴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의 내음부 남산기슭에는 마음씨 곱고 일 잘하는 엄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를 내내 병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에는 또 어머니까지 알아 누워서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쪼들려만 갔습니다. 어느 해 인삼을 캐는 철이었습니다. 엄복이는 인삼이나 캐어다 팔아서 어머니의 병도 치료하고 기울어진 살림도 쳐세워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물로 끼니를 겨우 이어대는 신세라 인삼 캐러 갈 식량을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산에 가기만 하면 꼭 인삼을 캘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식량 장만을 생각하던 끝에 그는 마을에 있는 부잣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였지만 그로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2층으로 된 툇마루까지 있는 으리으리한 발칸 기와집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윗방 툇마루 앞에 가서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대감님 계십니까? 걔 누구신가? 들어오게. 엄복이는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툇마루 앞에서 부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주저고리를 입고 갓을 쓰고 기다란 장죽을 물고 나온 부자는 여간만 뜨르르 하지 않았습니다. 엄복이는 코가 땅에 닿게 허리를 굽히고 사정하였습니다. 대감님, 쌀 2마를 꿔주었으면 고맙겠나이다. 갑자기 쌀은 왜? 인삼 캐러 갈가 하나이다. 뭐? 인삼? 자신 있느냐? 예이. 이런 대답을 하는 엄복이는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어허, 장안 국리구나. 변도 없는 쌀 2마를 주지. 그런데 우리 만필이와 함께 갔다 와야 해. 그렇게 할만하냐? 엄복이는 부자놈이 왜 이런 선심을 베푸는지 저기 딱해서 서 있었습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냐? 그래, 반작도 못하겠단 말이냐? 아니, 너무도 고마워서. 허허허, 그 자식. 그리하여 엄복이는 만필이와 함께 인삼 캐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필이는 부자놈의 충실한 졸개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아도 괴계가 많고 음흉한 놈이었습니다. 그는 눈만 반들거리면 아무 짓이나 거리낌 없이 해내었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저질러도 뒷심이 든든한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부자보다 만필이를 더 미워하였고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만필이와 동행하기 싫은 엄복이었지만 그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산삼 캐러 다녀보지 못한 만필이는 코 깬 송아지처럼 엄복이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수림 속에서 불을 피워놓고 쪽잠을 자고 낮이면 산밭을 타고 헤매쳤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인삼 한 뿌리도 캐지 못하였습니다. 엄복아, 이거 헛고생만 하지 않겠냐? 인삼 캐기 그리 헐한 줄 아시오? 사지가 막 들쑤셔나서 어디 걷겠냐? 이런데 와서 막소리를 하면 못 쓴대요. 만필이는 낳다가 첫 고생을 겪는 판이었습니다. 낮이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엄복이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밤이면 축축한 곳에서 죽은 개구리처럼 내 다리를 뻗어버리고 자야 했습니다. 자는 것이 걷는 것보다 나았지만 걷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필이는 엄복이와 갈라져서 도망이라도 칠까
하고 한두 번만 궁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드리 고목이 우중충한 이 수림 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복의 처사에 때론 벨이 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우대도 저보다 더 크고 힘도 저보다 더 센 엄복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벨대로 하다가 인적 없는 이 수림 속에서 황천객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때 그들은 한 산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아유, 죽겠어. 만필이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부려먹은 송아지처럼 씩씩거리었습니다. 엄복이는 산새를 두루 훑어보았습니다. 어쩐지 인삼을 만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차고 다니던 낫으로 나무를 찍어다 밤새울 만한 막을 쳤습니다. 저녁을 지어먹고 산신제를 지내고 난 엄복이는 졸음이 몰려와서 눈을 붙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왔던지 엄복이는 잔솔밭을 지나서 벼랑가에 나섰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그 소나무에 기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 밑에는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새빨간 모자를 쓴 발가숭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몸뚱이는 흰 구렁이 같고 대가리는 사슴 대가리 같은 괴상한 짐승을 타면서 짝짝꿍을 치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아주 유순하여 애들이 하자는 대로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기기도 하였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엄복이가 한창 정신을 팔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깨어나 보니 그것은 한낮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엄복이는 깨어났습니다. 꿈이 좋아 재수가 붙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흡족해났습니다. 아침을 다 지어놓아도 만필이는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았습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엄복이는 만필이를 깨웠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어. 만필이는 잠기가 가시지 않은 채 짜증을 냈습니다. 해가 서발이나 떴어요. 에이씨, 인삼이고 떡대가리고 난 한 잠 더 자야겠어. 그럼 나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간다는 바람에 만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면서 개투덜거렸습니다. 간밤에 더러운 꿈을 꿨어. 구랭이들에게 쫓겨 구렁텅에 빠졌어.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나니 장밤을 자지 못했어. 인삼 캐러 와선 말을 곱게 하지 않으면 산신령의 노염을 사서 재앙을 입는데요. 엄복이는 눈을 흘기면서 나무람하였습니다. 아침을 치른 후 엄복이는 꿈에 보이던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발길이 나가는 대로 걸었는데 과연 참솔밭이 낮이었습니다. 참솔숲을 꿰질러 나가니 벼랑이었는데 과연 꿈에 보던 소나무가 벼랑 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붙잡고 내려다보니 과연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그 속이 새빨갛다. 인삼밭이 틀림없었다. 마당삼이 틀림없었다. 엄복이는 너무도 기뻐서 눈을 꼭 감고 서 있다가 방초야! 방초야! 하고 소리치며 박달나무 지팡이로 소나무를 두드리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산간에 쩡쩡 울리며 멀리 울리어 갔습니다. 아직도 온 백두산이 방초야! 하고 웅근 소리로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복이와 만필이는 내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나 깎아 세운 듯한 나락이어서 길이 없었습니다. 만필이는 속이 안달났습니다. 저 마당삼이 그림의 떡으로 되면 그보다 아쉬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으랴.
엄복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만필이가 우스웠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의 눈에 우거진 오미자넝쿨 숲이 안겨왔습니다. 옳지. 뭐가 오라? 만필이는 어정쩡해서 엄복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가 생겼어요. 무슨 수? 저 마당삼을 캐. 수가 생겼지요 뭐. 어떻게? 저 오미자넝쿨을 걷어다 꼬아서 밧줄 대신으로 타고 내려가지요. 확신과 희망에 넘치는 엄복의 대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미자 넝쿨을 뜯어다 머리채를 따듯이 길게 땄습니다. 당겨보니 탄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엄복이는 한쪽 끝을 소나무에 동여매고 줄을 내려뜨렸습니다. 오미자 넝쿨의 다른 한 끝이 굴 밑에 닿았습니다. 인삼은 어서 내려와서 파가라고 부르기라도 하듯이 빨갛게 타고 있었습니다. 인삼 캘 줄 아시오? 만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위에서 받으시오. 엄복이는 괭이를 메고 망태를 발에다 끼고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이, 빨리빨리! 누가 엄복이 먼저 내려가서 인삼을 다 캐가기라도 하듯 만필이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새빨간 삼다를 내려다보는 만필은 공연히 들떠 있었습니다. 동자삼 몇 뿌리면 예쁜 색시를 얻겠다. 고래등 같은 집을 사겠다. 흥전만전 먹고 쓰겠다. 아따, 그야말로 황금벼락을 맞게 되었구나. 그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신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의 행복이 줄을 지어서 자기한테로 달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필이가 한참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밧줄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오미자넝쿨을 잡아당기었습니다. 줄 끝에 망태가 대롱대롱 달려있어서 버그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극성스럽게 잡아당기었습니다. 그는 힘드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때라고 손목을 아끼겠는가. 망태를 끌어올리고 아가리를 풀어헤치니 시로리 같은 곁뿌리도 상하지 않은 동자삼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오, 하느님이여, 만필이는 미친 듯한 기쁨이 막 치솟아오르는 바람에 속이 떨리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자신의 흥분을 억제하였습니다. 희귀한 인삼들을 보고 또 보던 만필이는 그의 눈알을 번들거리었습니다. 그의 고약한 심보가 머리를 쳐들었던 것입니다. 황금이 흑사심이라고 만필이는 혼자서 동자삼을 독점할 음특한 궁리를 하였습니다. 만필이는 오미자넝쿨을 내려보내며 물었습니다. 엄보가 아직도 많으냐? 거의 다 팝니다. 만필이는 생각하였습니다. 한망태는 대감님 주고 그 덕으로 색시와 집채를 마련하고 한망태는 내가 몽땅 차지하자. 으흐흐. 만필의 괴계를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복이는 큰 인삼만 골라가면서 정성스레 팠습니다. 두 번째 망태를 끌어올린 만필이는 밧줄을 손질하겠으니 좀 기다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오미자넝쿨을 한참 끌고 가서 참솔밭에다 팽개치고 인삼만 가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삼굴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